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 2.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와 기존 잠정치인 2.3%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협력해 미국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면 훨씬 큰 과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양자 간의 무역을 확대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경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2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주 대비 1,000명 감소한 수치이자 예상치를 소폭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무역전쟁 격화 우려에 올 들어 금값이 17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은 전일보다 0.27% 상승한 온스당 3,06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8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자동차 관세 부과 여파에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0.5% 내외로 하락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차별화가 두드러진 하루였는데요. 반도체주는 최근 불거졌던 이 과도한 자본 지출, 즉 수익성 논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경기 방어주는 반대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동차 내에서도 이 전통 완성차 업체의 경우에는 급락이 나왔지만 전기차주들은 일제히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이 관세 이슈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4월 2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와 또 일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국가는 멕시코, 일본, 캐나다, 한국, 그리고 독일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 지난 독일 지수 그리고 오늘 니케이와 코스피까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수상으로 관측이 되고 있네요. 자,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테마하면 역시나 정책 테마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만 움직이고 있는 장세입니다. 계속해서 이 저출산 그리고 남북 경협주가 오늘 잘 움직이고 있고요. 일제히 이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에 접근하고 있는 종목들 역시 이재명 대표 테마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이외에는 간밤 전기차주가 일제히 뉴욕 증시에서 상승 마감했죠. 덕분에 전기차 부품주들 오늘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코스피 시장입니다. 1.92%, 약 2% 가까이 크게 급락 나오고 있는 시장이고요. 2,559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장 초반 대비해서 거세게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연기금 이탈이 나온 상태에서 순 매도 우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1.46%, 그래도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약세 오늘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697선, 결국 700선이 무너지고 말았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역시나 이틀 연속 매물 팔아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현재 저가 매수에 잠시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증시가 모두 거세게 눌리고 있습니다. 이 관세 우려를 절대 피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장인데요. 이 지금 시각 다른 증시 상황을 보자면 니케이 지수 2.04%, 우리와 비등비등하지만 조금 더 강하게 눌리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대형주 단에서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종목은 강관가스관,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수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에게도 일제히 좀 영향이 가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는 저가 매수에 나서 봐야겠죠.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아침서부터 종목들이 1,350개 가까이가 빠집니다. 거의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부 올라간 애들도 있죠. 뭐 조림 사업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산불이 많이 났으니까 이제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그거에 따른 그러니까 나무 심는 관련주들 뭐 비료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어제 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 정치 테마 어제 좀 움직였고 뭐 그거 말고는 지금 뭐 웬만하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어제 많이 안 빠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빠지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딱히는 없고요. 그냥 관세 영향으로 지금 일본도 좀 많이 빠지죠. 일본도 많이 빠지는 게 우리나라와 함께 지금 같이 관세 영향을 많이 맞을 지금 국가에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일본도 그거 영향으로 떨어지는데 근데 일본도 떨어졌다가 분명히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일단 미국 선물은요 지금 플러스권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다우존스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떨어지고 일단 관세 우려로 떨어지는 걸로 지금 뉴스는 그거밖에 없어요. 관세. 아니면 좀 뭐 환율이 막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막 고점을 돌파하거나 그런 현상은 아직은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또 자체적으로 그 정치적 불확실성, 탄핵 선고가 언제 될 거냐. 일단 4월은 넘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해갖고 이제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흔들리는데 결론은 저는 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자, 코스피가 쭉 하고 빠졌는데 일단 여기 지지라인에 딱 걸치긴 걸쳐요. 걸치고 선물 지수로 보면은 21선에 걸칩니다. 코스피 200일도 21선 살짝 깼지만 21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괴리도 여기 선물 지수는 21선에 걸치죠. 근데 과거서부터 움직였던 요 흐름들을 비교를 해보면 선물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어쨌든 모양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선물 지수가 이렇게 버텼다라는 것은 지금 코스피가 좀 더 과하게 떨어졌다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경향도 있는데 일본도 떨어지는 게 이제 관세 영향에 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시장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뭐 4월 2일 날, 4월 3일 날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트럼프는 원래 처음부터 세게 얘기했다가 나중에서는 살짝 양보를 하면서 하나를 더 얹어가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니블링 기법이라고 전략이라고 대화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처음에서는 좀 과하게 얘기했다가 나중에서는 그거를 살짝 낮추면서 하나 그렇죠? 뭐 하나 더 얹어가지고 좀 더 유리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협상을 그러니까 계속 서로 죽일 듯이 이렇게 막 싸우는 느낌으로 갔다가 나중에서는 약간의 좀 화해의 그 실마리를 보여주면서 여태까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그렇다 그러면은 그래서 미국 시장이 많이 안 빠지지 않았을까. 지금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권으로 지금 돌아서려고 아직 나스닥은 마이너스 0.03. 근데 지금 다우나 이런 쪽은 계속 지금 조금 올라가거든요. 0.06으로 플러스거든요. 아침만 하더라도 0.2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그랬는데 지금은 플러스. 근데 플러스 봤자 0.07, 뭐 0.03 뭐 이런 수준으로 플러스라서 뭐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뭐 확실하게 뭐 미국 시장이 뭐 반등 주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뭐 크게는 안 빠지는 느낌은 맞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그런 기대감 혹시나 막판에서 협상해서 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이 일단 뭐 다우는 빠진 것도 없는데 나스닥도 빠진 것도 없는데 일본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덩달아서 같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불안감에다가 30일 날 공매도 이슈다 그러니까 좀 과하게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지금 종목을 던져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최근에서도 어제도 그저께도 여러분들 해드렸던 얘기가 코스닥에서 일단은 잘 안 빠지고 버티는 거는 이건 좋은 거다. 좋은 건데 지금 오늘 깨졌죠? 아쉽지만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버티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깨지기는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코스닥에서 장대양봉이 안 나오면 관망기조로 가되 물려도 어디로 물려야 되냐면 바로 좀 안전한 쪽.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동양철과를 얘기했던 게 급등했다가 강하게 움직였다가 그런 애들이 세게 조정받으면 그런 애들을 사든가 아니면 최근에 디케이락을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막 좋아서 지금 디케이락을 얘기한 게 아니고 시장이 여기서 이 정도 지금 종목들은 2주 정도 빠졌거든요. 코스닥이.
3월 18일서부터 지금 28일까지 거의 열흘간 거의 2주 가까이가 지금 빠졌는데 그러면 종목들이 대부분 다 지금 싸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반등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저것 다 움직여요. 지금 억눌러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쪽으로 왜 가스항 관련주를 얘기했느냐? 트럼프가 그쪽을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관세 문제 싹 지나가고 우리나라도 어쨌든 탄핵 선고가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뭔가 결과가 나올 거고 혼란은 있겠지만 트럼프가 뭐 우리나라가 뭐 정치적인 불안감이 있다라 그래서 야 한국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 저기 뭐냐 LNG 개발은 하지 마십시다 뭐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는 계속 그쪽을 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혼란스럽더라도 뭔가 시장은 올라갈 테마를 찾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 LNG를 좋아해요. 그럼 트럼프가 LNG를 계속 좋아하고 그쪽을 계속 밀면 테마가 글로 당연히 이슈가 몰이가 되면서 그래서 안전하니까 최근에 이제 DK락이라든지 동양철관이라든지 가스 관련주를 보셔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시장이 막 엄청나게 좋아서 지금 막 폭등할까봐 얘기보다는 그쪽이 좀 덜 깨지고 흔들려도 나중에 이슈가 트럼프가 그쪽을 또 얘기하게 되면 확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쪽 중에 하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테마를 트럼프 테마 뭐 꼭 그게 아니어도 트럼프에서 입에서 뭐 우주항공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방산 이슈가 나올 수 있고 조선주 이슈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관세를 뭐 매기겠지만 또 반도체 뭐 한국은 투자했으니까 너네들은 관세 면제해 줄게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올 것들에 대해서 물려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좀 비정상적으로 지금 늘리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또 차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코스피 지수와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오른쪽이 코스피 지수고 왼쪽이 선물 지수인데 과거서부터 움직였던 흐름들 이거 말고도 뭐 몇 년치를 봐도 똑같습니다. 이게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코스피 이게 선물 지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조금씩의 괴리도는 있지만 결국은 그걸 다 맞춰줍니다. 근데 지금 제가 주목하는 건 뭐예요? 선물 지수가 21선 라인에서 잘 버티죠. 근데 지금 코스피가 좀 과하게 빠졌죠. 선물 지수가 지금 330을 이탈하고 있으면 얘는 덜 빠졌기 때문에 더 따라갈 수 있는데 선물이 왜 선물이에요? 먼저 선자, 먼저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얘가 지금 미래에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21선에서 얘가 잘 버티고 있다. 그럼 얘는 잘못 빠진 거죠?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물리더라도 제가 얘기했었던 트럼프 테마, 낙폭과대 종목들 이런 쪽에 물려 있으면 분명히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투매는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어제 아시아 자동차 기업 전반이 급락을 했었죠. 일본의 경우에는 3%에서 최대 6%까지 종목이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공매도 재개까지 플러스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맥쿼리와 시티증권 등 외국계 IB들이 대체로 이 공매도 재개 후에 우리 증시가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신용잔고가 예탁금 대비 과도한 것도 있고요. 또 방산과 로봇, 조선과 같이 최근에 주도 섹터들이 일제히 급등을 보이고 전형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역시 마냥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세 이슈와 또 공매도 이슈까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장, 여러분 혼자 대처하시기 너무 어려우실 텐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 명철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확실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동양철관 어제와 같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동양철관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0.1%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보합권에서 거의 등락을 거듭하는 수준이라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23원선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이제 1000원선 위로는 좀 안착이 나오는 모습이네요. 동양철관 오늘 장에서의 전략 어떻게 짜주실까요? 자,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가스관 관련주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일 안전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흔들릴 때 싸게 사면 좋을 섹터이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철관 갖고 나온 이유는 최근에 강했었던 가스관 관련주의 대장격으로 하이스트라든지 뭐 동양철관이라든지 일부 강했던 애들이 있었죠. 막 상한가 가고 막 강했던. 근데 강할 때는 쫓아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지금처럼 관세 문제로 혹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뭐 공매도 뭐 이런 얘기로 종목들이 지금 뭐 하나 두 개 떨어지고 다 올라가고 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니 내 종목만 안 가고 다 급등하네. 1,300개가 다 올라가는데 100개 빠지는데 그 종목이 다 내 거네. 이러면 정말 힘들지만 지금 다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빠지는 부분들이 그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 하락장의 시초라면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던지거나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락장의 시초는 아니고 뭐 최근에 떨어졌던 거는 비정상적이거든요. 관세 문제로 지금 일본 시장도 잠깐, 일본 시장은 저는 걱정을 안 하는 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다른 나라들은 알아서 떨어진 다음에 알아서 가볍게 헐헐헐 또 신고가 날아가고 잘 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갔던 작년과 재작년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일본 시장 떨어지는 거 뭐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올라갑니다, 쟤네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이유 때문에 뭐 떨어지고 관세 때문에 떨어지고 뭐 정치적 불안감으로 떨어지고, 근데 작년과는 좀 다른 지금 시장의 양상을 보이니까 테마주의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올 텐데, 어떤 걸 해야 된다? 바로 강했던 종목이 조정받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에서도 이슈몰이가 되고 있는, 그게 어디냐? 로봇 같은 애들. 로봇주들 죽지 않았죠. 이슈 계속 되죠.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에서도 뉴로무핑. 근데 그거 외에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트럼프 관련주, 머스크 관련주, 샘 올트만, 젠슨왕 관련주 뭐 등등 해갖고 만들어진 애들 중에서 일단 트럼프가 LNG 가스를 열심히 밀고 있으니까, 그래서 LNG 가스, 조선기자재도 잘 갔으니까 조선기자재 순환미로서도 갈 수 있는 밸브 관련주, 피팅, 강관업체 이런 쪽들을 이제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근데 지금 시장이 흔들리니까 동양철관이 가격이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왜냐면 오늘 이 흔들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중에, 물론 오늘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꼬랑지 막 달기 시작했습니다. 막 미선물이 아까 전에 플러스로 돌아서 이미 아침서부터 돌기 시작했었고요. 일본 시장도 뭐 반등을 뭐 꼬랑지 달게 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아까 선물지수 설명한 것도 선물지수가 안 빠지는데 코스피 지수가 저렇게 떨어지는 거는 좀 잘못 떨어진 거거든요. 그냥 콱 하고 너무 과하게 떨어졌으니까 지금 꼬랑지 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28일이고 내일이 이제 29일, 이제 토요일이죠. 30일 일요일이고 31일 날 월요일 날이고,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4월 2일, 목요일이 4월 3일. 그때쯤 되면 또 좀 우리나라 저기 뭐냐 4월 달로 그 탄핵 그 심판이 넘어갔는데, 이제 4월 초로 됐거냐 둘째 주로 됐거냐, 아마 셋째 주는 안 넘길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니까 곧 그것 때문에서도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방향으로 된다라 그러면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일제히 반등을 줄 수 있다. 왜냐면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주가가 확 올라갔듯이, 그때 학습 효과로 시장이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그러면 일제히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손절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를 계속 아까 드렸던 거고, 그래서 동양철관 강했던 종목인데 아직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여진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얘기하겠고, 싸게 내려오면 사면, 이게 왜냐면 급등주 패턴이라 그래요. 굉장히 강하죠. 오늘 같은 날에서도 저렇게 플러스로 좀 버티는 거 보면 쫓아가지 마시고 내려오면 사주자라는 전략으로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패턴 동양철관 잠시 후에 자세한 매수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 표적 종목 현재 상황 바로 보고 오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3월 17일 SPG 25,550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3월 18일 DK락 4거래일 연속 만나봤었죠. 8,300원 2.5%, 똑같이 8,300원 2%, 8,280원 1%, 그리고 마지막 8,100원 21일 날 4% 이상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할게요. 3월 24일 동양철관 950원,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대신 3월 25일 DK락 그리고 26일까지 나란히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또 3월 27일 동양철관 950원을 만나봤는데 마찬가지로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지난 상황들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급등주 패턴으로 공략을 해볼 동양철관입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 지금 말씀해 주시죠. 자, 이번 주 월화수목금 지난주도 이제 그쪽 관련주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낀다라 그러면 아침 방송도 열심히 참여해주지만 밑에 하단에 있는 초록 밴드를 통해서 제가 시장 얘기도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되었었던 동양철관 그리고 화수목 뭐 계속 동양철관 DK락 동양철관 DK락 이쪽 위주로 줬어요. 이거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왜냐면 시장이 확실하게 막 강하게 막 뻗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피는 나왔죠. 코스피는 막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코스닥에서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코스닥이 안 움직이는 이유를 저는 뭐로 봤냐면 일단 미국에서 관세 문제 그거랑 그렇죠? 근데 관세 문제가 나와도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최근까지 잘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얘기 나올라나 했는데 그냥 현대차만 좀 좋은 얘기 나왔고 나머지들은 아직은 모르겠고. 근데 코스닥이 계속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이렇구나. 라는 이제 핑계죠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진짜 그것 때문에 뭐 시장이 뭐 영영 뭐 못 가고 뭐 계속 나락으로 내려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장을 억누르는 요인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시장들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조금 답답한 딱 그 표현을 썼죠. 시장이 답답하다. 근데 답답할 때에서도 안전한 섹터가 있다. 그게 뭐다? LNG 가스선 관련주다. 자, 동양철관. 월요일 날에 드렸었던 동양철관 가격 안 들어왔습니다. 950원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도 쫓아가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사고도 있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이거 누군가가 세력들이 지금 자꾸 이거를 이 안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개인들을 터는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그 털 때 이제 좀 과하게 좀 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싸게 사보려고 이제 950원을 얘기했던 건데 안 들어와서 오늘도 990 몇 원까지 내려왔었죠. 여기 990 몇 원. 997원까지 좀 내려왔었는데 올라갈 때는 쫓아가지 말고 아직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왜냐면 4월 2일 전까지는 모르니까. 근데 미국에서 협상카드 안 내밀어내고 계속 강경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협상카드는 그 뒤에 나온다 그러면 그때까지 더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쫓아가지는 마세요. 이렇게 양봉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죠. 다시 음봉으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쫓아가지 말고 싸게 주면 그래서 950원을 월요일 날에 얘기해드렸던 거고 자 화요일 날 DK락 자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급락하거나 폭락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리고 뭐 오늘 같은 날 종목들이 확 하고 오늘 빠지는 애들 보면은 오늘 하루 만에 4% 빠진 애들 많아요. 지금 주성엔진은 3% 빠지고 LG노텍도 3.3% 빠지고 이오테크에서 4% 빠지고 뭐 찾다 보면 7% 빠진 애들도 많습니다. 근데 7% 빠진 애들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싸게 산 사람들이 지금 며칠째 떨어지는 것보다 오늘 하루 만에 떨어지는 애들이 더 많이 빠진 애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걔네들은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IT에 삼성전자 사지 말아라. 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게 주성엔지니어링이다. 이게 작년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 신고점을 갔던. 근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3.5% 빠지는 거고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얘도 폭락도 아니에요. 많이 올라간 거에 빠지면 그동안 올라간 거에 비해서 이 정도 조정은 당연히 나오는 건데 DK락 많이 안 빠지죠. 이렇게 버티다가 지금 뭐 하이스틸도 플러스 나오고 있고 뭐 조선기자재, 조선주 뭐 이런 애들 다시 반등 나올 겁니다. 미국 시장이 다시 반등 나오고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무마되면 싹 지나가면 일본 시장도 반등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 대형주도 다시 반등 나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테마주들도 반등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저는 확실한 섹터가 바로 요 가스강 관광업체.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들은 시장이 일단 저는 좋게 봅니다. 나쁘게 보지를 않고, 그리고 이 가스관 관련 쪽은 트럼프가 열심히 밀고도 있지만 인프라 투자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도 있고, 한국한테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기사에도 있는 얘기잖아요. 조선주랑 똑같이 한국 같이 참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슈는 분명히 될 거고,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샀단 말이에요. DK랑. 그러니까 혹시나 아직까지 갖고 있는데 시장이 막 흔들리니까 이것이 큰일 났네, 손절해야 되나? 손절하면 후회할 겁니다. 갖고 있는 게 낫다. 다른 애들보다 확실히 안전하고 좋은 종목 섹터가 이쪽 가스관 관련 쪽입니다. 그리고 동양철관이 가격을 안 주고 만약에 상한가를 뻗으면서 촥 하고 올라간다. 상한가 올라간다. 그럼 얘도 눌러 있다가 울분을 토하면서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서라도 그렇다고 해서 동양철관을 쫓아가지 말고 디케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갖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철관이 더 강하고 좋은 종목은 맞지만 흔들림이 심할 수 있어요. 한 방 지금 벌써 떨어지는 걸 비교해 보면 동양철관은 이만큼 떨어졌고, 벌써 가격이 안 돌아와서 그렇지 아마 그때 월요일 날 사라 그랬었으면은 동양철관 월요일 날에 만약에, 물론 여기서 사라고도 얘기 안 하겠지만 월요일 날 여기서 사갖고 물렸으면 지금 13% 정도, 13% 15% 물렸을 텐데, 어쨌든 그런 차이죠. 그래도 변동성이 심한 동양철관과 변동성이 좀 작은 DK락. 그러다 올라가면 당연히 변동성이 센 동양철관이 강하게 움직여져야 될 거고, DK락은 이제 쫓아가는 상황들이 나올 거고, 그 외에서도 뭐 하이스틸 이런 애들도 잘 보세요. 이런 애들도 잘 튈 겁니다. 화성밸브 이런 애들도 지금 충분히 조정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 미국 시장도 그 관세 문제들 살짝 좋은 얘기 슥 나오면서 시장 반등 나오면 얘들도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런 쪽들도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설명은 다 했어요.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어제 목요일 날도 똑같아요. 계속 동양철관, DK락, 동양철관, DK락 어제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전략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동양철관이라고 그랬고, 자, 매수 가격은요. 일단 오늘도 950원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950원으로 아니다. 오늘 그냥 1,000원으로 얘기할게요. 대신에 원하는 가격은 950원인데 1,000원으로 얘기하는 거는, 자,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돼요. 오늘은 1,000원으로 얘기할게요. 장중에 또 왜냐면 아직 안정세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흔들 수 있어요. 그러면 1,000원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는데 조금 사세요. 많이 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근데 불안한데 동양철관이라든지 DK락이라든지 가스관 관련주들은 저는 안전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전하냐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동양철관은 거래가 실렸고 바닥에 있으면서 급등주 패턴이란 말이에요. 바닥에 있으면서 지금 이슈가 몰이가 될 수 있는 섹터고, 트럼프가 진심으로 LNG 가스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LNG 가스 사업하면 가스관이 많이 필요할 거고, 뭐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동원이 되면은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한번 상한가 올리고 쫙 올렸다가 쫙 기름기 쫙 빼고, 그리고 여기도 아주 급등하면서 쫙 올렸다가 지금 쫙 이렇게 빼고, 그럼 이거를 한 번 더 떨어지면 950원보다 더 싸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 그러니까 가격 안 줄까봐 또 1,000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내려오면 60일선은 잘 웬만하면 안 깰 거예요. 차트를 이쁘게 만들려면 60일선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서부터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은 950원, 뭐 850원 이런 자리인데 안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1,000원에서 일부 조금 한번 사보자. 그리고 이런 애들이 급등주 패턴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많이 내려와 있고, 이슈는 트럼프 이슈. LNG 가스를 앞으로 많이 이슈를 많이 올릴 것 같아서, 그리고 요게 조정을 받으면 한번 잘 보고 있다가, 지금 시장 막 불안하고 막 떨어지고 막 그렇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도 있다. 내려오면 기회가 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동양철관을 더욱더 어제 이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시장 또 테마주 살아날 겁니다. 오늘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떨어지는 종목들만 보면 무서운 거는 알겠는데
너무 겁먹지는 마시라는 얘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동양철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양철관 오늘은 1,000원대에서 매수를 한번 전략 잡아보겠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바로 만나보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 하루빨리라도 진정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SOS 전략을 제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반드시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여러분께 플러스 알파가 될 전략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요. 오늘 장에서의 첫 번째 종목 굉장히 친숙한 종목이 나와줬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또 지난 상반기 쪽에 많이 만나봤었던 그런 종목이었죠. 현재 35,000원 그리고 15%의 비중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주성 엔지니어링 3.34% 오늘 다소 강하게 눌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39,000원 선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한번 저희 복구 전략 이후에 수익 전략까지 세워볼까요? 자, 35,000원이면은 작년에서 제가 막 반도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중국의 뭐 추격 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기술 유출 이런 것도 없었고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올 때에서 HBM이 엄청나게 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 그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모든 증권사나 아니면 해외에서 뭐 골드만삭스부터 해갖고 그 반도체 조사 기관인 어디예요? 하여튼 그 기관들도 좋은 얘기 막 뿜어낼 때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는 원래 저는 삼성전자 무거워서 좀 싫어했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나은데 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다. 그게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뭐 35,000원, 34,000원 뭐 그쪽에서 많이 얘기했을 때 아마 그때 사셨던 분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최근에도 상담 올라왔던 종목인데 자, 주가가 그때 당시 물렸지만 역시 강하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많이 샀고 강했던 종목이라서 조정을 받았을지언정 얘만 빠지지 않았죠. 얘만 빠지면 억울했을 텐데 작년 7월 달서부터 작년 12월 달까지 주성엔지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웬만한 애들이 싹 다 빠졌습니다. 뭐 작년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 빠졌어요. 근데 다 빠져도 얘는 주도주급이었기 때문에 역시 살아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주도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 업종의 대표주 주도주급들은 살아 올라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혹시나 물론 하이닉스는 물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삼성전자 물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주도주의 힘은 그런 겁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시장이 초상승장이 언젠간 찾아오겠죠. 여러분들을 생애를 마지막으로 보기 전까지는 분명히 한번 올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리 안 움직여도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큰 상승 한 번씩 와요.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삼성전자를 계속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도주의 힘이 그런 거란 얘기예요. 업종의 주도주, 1등 종목이라는 건 흔들려도 이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건 그거고 그래서 물렸다가 지금 올라왔죠. 근데 지금 시장이 막 수급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시장은 장기 투자가 맞지 않습니다.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매 시장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아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올라왔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움직이는 거 보면 상승의 N자, 매도죠. 그리고 요렇게 N자도 여기도 N자도 그러니까 N자 줄 때마다 떨어지죠. 그 예상할 수 있었죠. N자 줬죠. 그럼 여기서 한번 매도했었어야죠. 아마 제가 최근 상담에 여기도 상담이 올라올 때에서도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조정 시 다시 매수하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혹시 그분이었다면 잘 매도했다면 그때 그분이 비중이 30%였었나?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었다면 잘하신 거고요. 그분이 아니라 그러면 매도 한번 했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조정받으면 한 60일 선 부근으로 내려오면 딱 매수 가격이네요. 35,000원 정도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가 되고 또 올라오면 매도를 하고 또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를 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내려왔다가 저점이 깰 때 손절도 못하고 판 게 없어서 추가 매수도 못하고 물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뭐 다음 주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관세 문제들이 어느 정도 무마가 돼서 일본 시장 반등 주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 주고 올라오면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으세요. N자형을 주면 매도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고 그렇게 해서 비중을 줄인 만약 지금 갖고 있는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버틸 거라면 가져가도 되는데 매매가 유리합니다. 계속 가져가면 뭐 최근에 지금 종목들 떨어지는 것처럼 이 흐름이 정상이에요. 매매 시장은 계속 안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면 상승장이죠. 계속 올라가면 주식 얼마나 쉬운데요. 그냥 계속 밀어 넣으면 돼요.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 밀어 넣으면 돈을 계속 늘어나니까. 근데 지금 매매장은 최근에 1월달, 2월달 올라갔다가 지금 3월달에 어느 순간부터 지금 2주 때 조정받죠. 이런 흐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오면 팔았다가 요거를 좀 자주 습관화하면서 절반이라도 매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저희 종목 흥하해운 기다리고 있네요. 2,290원에 10%. 지금 시각 흥하해운 주가 흐름 보자면 1,651원 0.6% 눌리고 있습니다. 참 조선주들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대차 잔고 비율에 있어서도 조선주가 상당히 상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문가님,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공매도 재개 이후에 흥하해운 흐름까지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해운주들, 조선주는 많이 갔어요. 그 해운주가 이제 나중에는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테마로 많이 거론은 되죠. 거론은 되는데 아직 강하지 않으니까 뭐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2,290원. 자, 차트를 보면 이건 버텨야 되는 자리입니다. 언젠가 올라가겠죠. 언젠가. 예전에 이럴 때가 있었어요. 삼성중공업도. 제가 여기 서울경제에서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다 그랬죠. 추천하자마자 저는 바닥인 것 같아서 아니 업황이 호황하고 뭐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때 2021년도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바닥이니까 바닥 돌리기 시작했으니까 봐봐 여기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죠. 바닥을 돌렸으니까 횡보한다면 저는 그래서 한 2021년도 하반기나 2022년도에서 상승할 거를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추천했는데 추천하자마자 갑자기 감자를 맞고 뭐였죠? 감자, 유상증자 맞고 감자 맞고 두 개를 동시에 맞으면서 잠깐 급락했다가 뭐 2달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급등 나와갖고 수익으로 바뀌어서 일단은 그런 유상증자나 감자가 있으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수익 실현을 했다가 장기 투자하는 분들만 가져가죠. 왜냐면 업황이 돌았기 때문에. 왜냐면 차트가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때 당시 이렇게 바닥에 있었잖아요. 이게 더 이상 어딜 빠지냐고요. 업황 돌았대는데. 뭐 운인지수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조선업들이 이제 돌았다는 신호들이 막 나오게 되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왔죠. 결국은 제 얘기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해운주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려운 얘기, 안 좋은 얘기 막 나오고 이때 당시 조선주들도 그랬듯이 이거는 버텨야 되는 자리입니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버티는 자리가 맞고 일단 이것도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좀 약하게 넘어갔어요. 아주 세게 넘어간 건 아니에요.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추세를 그으면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들어주는 느낌은 없고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인데 버티세요. 2,000원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고 거기서 손절하는 거 아닙니다. 길게 보세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또 중동에서 또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또 해운 또 막히고 또 뭐 우미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그때 그래서 여기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인간 역사에서 또 전쟁과 또 그런 이제 대립과 뭐 이런 부분들의 사건들은 언제 벌어질지는 모르잖아요. 앞으로 없을 일들은 아닐 거고. 그러면은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또 나오게 되면 또 어느 순간 또 올라갈 거니까 그때까지 잘 참고 길게 보세요. 고매도 때문에 겁먹어갖고 이 바닥에서 던지지 마시고 길게 보시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1,120원에 5%.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0.35% 내리게 되면서 8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동전주로 이렇게 전락하고만 크리스탈 신소재인데 전문가님,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발견이 되지 않고 있네요. 주가가 길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과거 이제 그래핀 관련주로 해가지고 움직였던 애들인데 일단 중국 기업이고 그래서 저는 중국 기업들을 좀 싫어하는 이유가 이게 좀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그 이슈들이 그래서 과거서부터 중국 관련주들이 상패를 맞는 경우들이 좀 잦았습니다.
그리고 막 실적이 좋다라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갖고 상패를 당한 경우도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화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과거에. 저는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항상 좀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이걸 또 세력들이 또 이걸 매집해가 또 올린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중국 기업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단기 순이익은 이렇게 적자가 아니라서 상폐에 당할 위험이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 제가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적자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이게 진짜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가서 열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가 좀 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걸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중국 기업들 실적 나오는 것들 잘 안 믿어줘요. 잘 안 믿어주는데 근데 얘는 뭐 나온 것만 보면 상폐 위험은 없죠. 근데 차트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니까 물타기는 조심하시고 1,120원 많이 빠졌으니까 뭐 반등 주면은 그 정도까지 한 세력들이 생각이 있으면 금방 올리겠죠. 저는 중국 기업들은 웬만하면 좀 피해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정말 작게 단타 치는 거는 괜찮은데 왜냐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기도 해요. 중국 기업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가는데 예전부터 그런 사건들을 많이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는 몇 개 돼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중국 기업 상패 이렇게 사례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서도 저는 중국 기업은 좀 피하셔라. 그래서 이거 반등 좀만 주면은 그렇죠. 뭐 실적도 아직은 뭐 감사치는 다 끝났고 뭐 상패 위험은 당장은 안 나올 거니까 1,000원, 뭐 1,100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좀 안전하게 다른 쪽으로 교체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밤사이 자동차 업체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었죠. 우선 관세 여파에 제너럴 모터스는 7%, 또 포드는 4% 가까이 내리는 등 전통 완성차 업체들은 급락한 반면에 또 리비아는 오히려 7% 급등했고요. 테슬라 역시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기사 제목이었는데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테슬라 wins, 테슬라는 승리했고 Detroit bleeds, 디트로이트는 피를 흘렸다. 여기서 디트로이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전통 완성차 업체들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미국 내에 있는 전통 내연기관들, 예를 들면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탑라인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나와 있네요. President Donald Trump's 25% tariffs on all vehicles imported into the U.S. 미국 안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대통령이 부과를 했었죠. 여기에 또 특정한 부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런 것들이 will hurt Tesla far less than its competitors. 테슬라를 그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훨씬 덜 다치게 할 것이다. 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요. 테슬라는 미국 내 판매량의 100%를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 전통 완성차 업체들, 디트로이트들은 미국 내 판매량의 거의 절반가량만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GM입니다. 여기 보자면 The worst position General Motors. 이 제너럴 모터스가 가장 좀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0%에 달하는 이런 부품들을 전부 다 밖에서 조립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예상되는 손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14 billion, 140억 달러의 규모에 달하는 그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는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Musk posted to his X social media, 자신의 소셜 계정에 우리도 피해를 안 볼 수가 없다. 우리도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또 상당히 좀 약간 약오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테슬라는 이번 관세 관련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약 1.8%의 가격 인상만 필요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요. 다른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내연기관 업체들은 5.8% 이상을 부과를 해야 가격을 인상을 해야 이런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랜만에 들려온 테슬라발 호재 소식인데요. 앞으로 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의 테슬라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제가 어제도 테슬라 얘기를 해드렸었죠. 관세 부분에서 테슬라가 타격이 없을 건데 있다면 걔네들도 부품을 사야 되니까요. 2차 전지도 사야 되고 뭐 부품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품 사는데 관세를 붙여갖고 또 비싸게 사는 부분 따지고 보면은 현대차 거는 관세 면제니까 그거 현대차 거 사면은 관세 안 묻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기사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게 기사가 또 좋은 얘기로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밖에서 나왔잖아요, 지금처럼. 그리고 저는 뭐 테슬라가 차가 뭐 팔리든 안 팔리든 안 좋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라갈 거냐. 그게 더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제 많이 안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테슬라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우주항공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계속 이슈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저점 그러니까 미국만 안 깨지면 돼요. 미국 시장이 제가 저번에 했던 16,000이 깨지면 큰일 납니다. 미국이 16,000이 깨진다는 신호는 하락장으로 무조건 바뀐다는 뜻은 아니고 바뀔 수도 있는 초기 증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16,000이 안 깨지면 테슬라도 $100로 내려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6,000이 어느 자리냐면 16,000이 바로 깨지면은 뭐 미국 시장 바로 하락장 되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뭔가 일들이 벌어지려면 뭔가 전조 증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조 증상이 저는 16,000이 깨질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이 뭐 암이 걸리더라도 갑자기 뭐 아무것도 병이 없다가 갑자기 띡 하고 암 3기, 4기, 말기 이렇게 안 되듯이 1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 갖고 초기 증상들이 나오고 그거를 무시했을 때에서 2기, 3기, 4기에서 나중에 손을 못 쓰듯이 모든 게 다 진행 상황들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000이 깨지게 되면 그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이제 주봉으로 보면 16,000이 깨지잖아요. 그럼 이제 반등 줄 때 못 넘어가요 또. 넘어가면 다행입니다. 넘어가면 병이 나은 거예요. 16,000을 깨도 여기 18,000을 넘어가고 조정이 작고 여기 다시 2만을 넘어가고 막 그러면 여기 2만인가요? 거의 2만이죠. 2만을 넘어가면 병이 나은 건데 16,000이 깨지면 넘어가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전조 증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000이 깨지면 종목들이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떤 위인입니까? 미국 시장이 16,000이 깨진 다음에 다시 12,000을 깨져갖고 만으로 떨어져갖고 욕먹을 사람입니까? 오히려 더 땡깡 부리고 억지 부려가지고 돈을 그냥 한 달에 1,000조씩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했나고. 야, 미국도 지금 유럽도 지금 경기 안 좋다고 뭐 안 좋다고 지금 경기 부양하고 주가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도 우리도 돈 더 풀어갖고 더 경기 부양해야지 하고 인플레이션을 폭등하든 말든 어쨌든 부동산 가격 올리든 자산 가격 올리든 하여튼 막 주식시장을 올려놓겠죠. 근데 뭐 그럴 필요도 없이 지금 미국은 경기가 좋다라고 뭐 다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알아서 올라가겠죠. 어쨌든 16,000이 안 깨지면 테슬라도 크게 $100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거고 최근이 저는 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반등 주고 올라가고 박스권을 다시 유지하면 테슬라는 그래서 예상으로는 최근이 이제 바닥이었으니 여기 바닥이었으니 없는 사람들은 내려올 때 제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시장이 크게는 안 빠졌으니까 그래서 얘도 크게 빠지지도 않고 잘 조금 올라가다가 좀 밀려가지고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0.393%. 근데 이게 뭐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 올라가기에는 아직 이슈가 좀 모자라죠. 이슈를 예전 같은 막 엄청나게 막 이슈를 막 뿌려대고 막 그랬었었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에 테슬라가 죽지 않는 이상, 미국 시장이 16,000이 깨지지 않는 이상, 나스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시장도 무너질 일이 없다. 지금 보니까 동양주가 막 급등 나오고 움직이는데 테마주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의 흐름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거의 틀리질 않아요. 지금 시장 나쁜 거 아닙니다. 오늘까지 아침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텐데 자 그런 부분들 밑에 하단에 있는 대로 들어오시면 제가 그런 시장 얘기들 여러분들 무서울까 봐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함께 이 좋은 장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무섭다고 지금 느낄 거란 말이에요. 두렵게 여러분들 느끼지 마시고 잘 참고 견뎌내면 분명히 테마 강세장 온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명 흔들리는 시장이지만요. 분명히 강세장에 진입하고 있는 좋은 신호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자만이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더할 수가 있겠죠.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아래의 공간에서 전문가님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오늘의 방송 내용 3가지 정리하고 올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낙폭 과대 종목 공략하시길 바라고요. 트럼프 수혜주 조정 시에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이 부족 종목은 동양철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